그래요. 나오실 법도 한데. 이쯤 되면 이제 모셔야죠. 아, 나오십니까? 네. 아, 그리고 저희도 뵙고 싶습니다. 워낙 훌륭한 멘토님을 네. 모셔서 그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수정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시고요. 예. 이거 이렇게 또 잡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시민상담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목소리 자체가 이렇게 솜사탕 같아 사람 마음을 높게 만드는 그 매력이 있는데 상담하시는 분은 외모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좀 타고나게 좀 따뜻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타고난 직업에 따라서 이 타고나는 저기 네. 허윤봉 씨 타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 타고난 거요? 예. 예,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예. 저도 외모를 보면, 네, 타고난 개그맨 아니겠어요? 많은 분들 상담하셨겠지만 탈북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어요? 탈북민을 아주 많은 경우를 상담을 한 건 아니지만요. 일단 탈북하고 나서 이주해 온 것 자체에 대해서 문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북한이라는 문화와 또 여기 남한이라는 문화가 다른 그 갭이 있죠. 문화적 충격이 있거든요. 그 적응이 미처 시기적절하지 못할 때는 자녀에게 또 그 환경이 제공이 되는 악순환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또 가정 안에 미치는 부분들이 또 있어서 조금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풀어야 할 숙제는 참 네. 많죠. 네. 근데 우리 정혜영 씨네 이 모녀를 처음 봤을 때 그 네. 첫인상은 어떠셨는지요? 사실은 예영 씨를 처음 배웠을 때는 너무 왜소하시니까 어디 편찮으실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상담이 진행되고 조금 대화를 몇 마디 나누다 보니까 숨은 에너지가 정말 상당했어요. 또 일단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모든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 의뢰하는 마음들이 확고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야말로 외유내강의 그런 어머니상이었어요. 네. 반면에 또 유리미는 굉장히 부끄럼 많이 타게 등장을 했어요. 저한테 초면은. 그런데 조금 진행되니까 정말 아이예요. 너무 네. 순수한 아이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아이를 어떤 비유를 하자면 부드러운 포도 알맹이 있는 주스 같은 네. 그 느낌이에요, 유리미는. 꼭 꼭 그 표현을 해주고 싶었어요, 유리미에게는. 네. 그리고 되게 살가운 아이고요. 네. 아까 궁금했던 게요, 그 상담 장면 중에서, 그 유리미가 이제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그렇게 쉽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유리미 같은 경우는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5살의 연령이에요. 그럼 그 아이가 도대체 얼마만큼을 부모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는 거죠. 고로 그 기대를 접고 일방적인 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는 여기에서 이만큼을 원해요. 엄마 나 이것만 주면 돼. 근데 이제 의욕에 차 있으니까 엄마는 이만큼을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왜냐하면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엔 갭이 이제 검사 소견에 우려되는 부분이었고 엄마가 지금 현재 통제가 강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저도 VCR 화면을 봤는데 양치질하고 네, 머리 강압적으로 감기고. 푸시를 했었는데 네. 이렇게 강압적인 환경이 사실은 아버지하고 할머니에게도 있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중2병이 있다고 해요. 그걸 유리미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어른스럽다라는 너무 말을 많이 들으니까 그럼 네가 도대체 몇 살 같으냐 했더니 20살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그 통제가 강한 억압적인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본인이 잘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심이 많은 아이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눈치를 보는 아이였던 거죠. 통제가 강하니까 무서우니까 그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엄마는 나를 뿌리치고 갔고 아빠가 나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편은 아빠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이 아이는 그냥 수능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 잘 해냈어야 되는 자기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던 거죠. 그 부분이 이 아이는 눈치를 보게 되는 건데 엄마가 권해주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또 하나 이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아 강도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외유내강이라고 한다면 유리미는 굉장히 활달해 보이지만 속이 굉장히 상처를 잘 받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스킨십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게 상담하시다 보면 유림이 같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의 상담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한 경우일 수 있어요. 요 내용만 보면 네. 상황적인 차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극한 예로 이런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엄마는 어때요? 막 화가 나요. 일으켜 세우면서 막 무릎을 치면서 탁탁 털어대면서 넌 눈이 있어 없어? 그것도 똑바로 못 봐? 막 이렇게 화를 내죠.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속상해서. 다친 게 속상해서.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말하면 엄마는 내가 넘어진 거 아프냐고 묻지도 않고 나를 때리면서 이걸 심하게 털었어. 그걸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어떻게 쓰냐면 엄마는 우리 아이가 넘어져서 너무나도 속이 상한 하루였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녀는 엄마는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혼냈다. 이것만 기억하는 건데 이런 사례가 유리미와 같은 사례가 그걸 되는 어떻게 다 거죠. 설명을 해요, 엄마의 마음을. 네가 넘어져서 그렇죠. 속상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예. 한다. 이럴 수 없으니까 엄마는 뭐 건너뛰는 건데 맞아요. 애가 당연히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네, 거죠. 네, 우리 네, 네. 마음을. 그렇죠. 우리가 네, 너무 네. 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진짜 12살 그러네요. 친구한테. 아유, 참.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진짜 애에게 그랬어요. 바로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것에 대한 공감. 넘어지면 진짜 때렸거든요. 대부분의 엄마가 그래요. 예, 걸을 때 똑바로 걸어. 보고 걸어. 천천히 걸어. 너 빨리 안 가도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때리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애가 하루는 어릴 때인데 물컵을 들고 가다 깨뜨렸어요. 떨궜어요. 너 손이 없어? 그럴 거면 손 잘라버리지. 왜 달고 다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나는 속상하고 그건 맞았어요. 조금 더 잘하는 모습 보고 싶었고 근데 말을 너무나도 애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장만 생각을 했던 거죠. 너 손이 없어? 그랬을 때 유림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 뭐 한 세 살? 3살 정도 됐나? 그러니까. 예, 생각해보면 그런 참. 애에게. 그리고 어린애가 이제 돌 조금 지났는데 제가 제일 잘못했던 게 그건 것 같아요. 이불에 오줌을 싼 거예요. 네. 천성 그런 일이 없던 애인데. 그래서 그 어린애를 이제 빗자루 들고 이제 때렸던 적이 있어요. 때리면서 너 다시 이러는 날에는 이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많이 해요. 우리도 다 많이 사실 해요. 뭐. 자식 앞에서 그 서슴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을.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선생님한테서 이런 말 많이 듣고 나서 제가 그걸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애에게는 사실은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대로 했던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죠, 사실은. 그 엄마가 오늘 이 시간 내내 그렇게 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걸 아마 유림이가 방송을 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또 이렇게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알고 지금 마음으로 엄마를 이렇게 안아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12살 어린아이 유림이하고 30살 사실 어린 엄마예요. 우리 어린 엄마, 젊은 엄마 예영 씨의 모습 달라진 모습 보셨죠? 제가 이 질문이 너무 늦었는데 네, 되게 어떠셔요? 멘토였었던 봤는데. 분으로서. 어머니가 개선의 의지가 너무나 확고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의지가 있는 것만큼은 둘이 같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방송에 VCR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림이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제 걱정하는 것, 지금 걱정하는 것. 엄마가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서 효도 못할까 봐. 예, 그걸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간에는 저하고 그 번역기 가지고 대화를 했거든요.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혼내키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보다 더 성장하는 유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자책하시는 마음이 크루시어서 자꾸 우시는 것 같은데 똑같거든요. 여기서도 아이들이 넘어지면 너 왜 넘어졌어 이러지고 나무 올라가면 빨리 내려와야지 그러다가 떨어뜨리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엄마부터 변해야 되는 거 아시고 먼저 변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엄마가 변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겪는 내면도 굉장히 속 시끄럽잖아요. 힘들고 그거에 대한 좀 마음도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 예, 싶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까 두 아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시작은 18살이에요. 혼자서 겪어냈어야 됐던 것들은 18살 때는 사실 청소년인 나이잖아요. 그때부터 보호 없이 혼자서 무언가를 해야 됐던 나이가 더 어린 연령대에 유림에 동일하게 제공됐던 거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해야만 해 라는 당위적인 과제를 스스로에게 자꾸만 부여해요. 잘해야 돼. 내가 유림이도 잘 케어해야 하고 또 이 일도 잘 해야 되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도 잘 해야 되고 뭐든지 잘이 붙어서 스스로에게 이게 조금 지나치면 우리가 강박관념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요구되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진정한 자기에게 쉼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는 자기 배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배려할 수 있는 시간만큼 먼저 챙겨야 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그렇게 억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예 이만큼씩 하면서 나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이렇게 앞으로 삶을 위한 그 조언까지 적절히 해주시는지요. 저희에게도 필요한 게 자기 배려잖아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유리민의 가족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어요.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들으면서 좀 공감이 많이 된 부분이 많아요. 저도 6살 때 엄마한테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면서도 또 나중에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거의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유림이 엄마처럼 그런 이렇게 인신매매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기는 상처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전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그 엄마가 용서가 되더라고요.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제가 나이가 이제 성장해 가고 성인이 되니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보니까 유림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부러웠었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혜영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없으세요? 만약에 나의 엄마였다면 저도 유림이처럼 말했을 것 같아요. 나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그 말 했을 것 같아요. 사실 한 말씀 나눠도 될까요? 사실 유림이가 한 말이 있어요. 며칠 지내고 이렇게 그 엄마가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중국으로 다시. 그렇지만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찾았어요. 아이가 되게 똑똑하잖아요. 유림이가. 그렇지만 엄마의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유림이가 하는 말은 이제 엄마랑 있는 게 좋다고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엄마의 노력들이 유림이에게 읽혀지는 건 아닌가. 그 말이면 좀 엄마에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네, 처음 듣는 이 얘기. 예. 일주일 후에 사실 가기는 했지만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냥 얘 혼자 있는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사실 처음 들었어요. 네. 감사의 인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예, 이수정 선생님께 인사를 하시죠. 제가 진짜 선생님 말 듣고 가서 그게 제일 제가 공감했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유림이 5살 나이에 엄마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는 걸 집어서 말씀해 주셨던 게 어찌 보면 그때 당시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돌아가서 내가 침착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말이 진짜 지금도 저는 계속 생생하거든요. 정말 저에게 이런 멘토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찾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또 이렇게 아름다운 멘토와 멘티로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네.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보시면서 또 느끼신 점들이 있으시죠? 예. 전도사님. 저는 우리 예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 불행한 시대 속에서 어머니와 딸이 헤어져서
각자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사실 이것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저도 그 비슷한 감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나 딸이 진정으로 어느 날인가 어머니를 이해할 때는 자기가 어머니가 돼봤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는 정말이에요. 제가 확신하건데 우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어머니였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딸이. 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매일같이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용서거든요. 용서. 아마 이 가정 가운데 용서를 통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것 같아서 저는 제가 너무 힐링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것 같고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유림이 보이시는 매력이 너무너무 멋있고, 네. 그쪽으로 제 개발을 많이 시켜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직은 이제 뭐 한국어를 거의 못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유림이에게, 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좀 남기시는 게 어떨까요? 네. 쓰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시간 드릴게요. 이때까지 못 해준 거 한국에 왔으니까, 엄마 믿고 한국 왔으니까 엄마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앞으로 쭉 행복하게 잘 살자.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가득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탈북민의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예요. 같이 한번 외쳐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통일버스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면접 연습은 좀 했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학교 배경도 찾아보고 연습 조금 했어요. 그래? 근데 아마 잘할 거야. 네, 걱정하지 않아도 네, 돼.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니 면접관된 태주랑 중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그의 동생이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간호사 기억나요. 예. 딴 거 없어요. 사랑하죠. 유림이 많이 사랑하고 몇 년 동안 함께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근데 미안하지만 내가 그거 못 해준 거 지금에 와서라도 내가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고, 또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선택해줘서 감사해요, 유림이 언니.